요즘 우리 주변으로 다문화 가정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온전한 정착을 위해서는 자립 기반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다는 지적입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흥 군수에게 2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오바마 봉사상에는 문제가 있지만 박 군수가 알 수 없었다며 검찰의 항소를 잇따라 기각했습니다. 광양국원대 설립자 이용하 씨에게 2심에서 징역 9년에 벌금 9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이 씨를 상대로 한 등록금 반환 소송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제5회 정체봉 100일장에서 순천 왕지초 5학년 최혜슬 양과 순천 여중 3학년 송현서 양이 초등부와 중등부 대상을 차지했습니다. 정체봉 문학상과 함께 광주 전남 지역을 대표하는 문예 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새 MBC 뉴스데스크 시작합니다. 지역 농어촌을 중심으로 다문화 가정들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고 겉도는 경우가 많은데요.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등 경제적 문제가 크다고 합니다. 김종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외국에서 한국으로 시집온 이주 여성들이 안고 있는 가장 큰 고충은 언어 소통 문제입니다. 한국말이 서툴고 한글을 쓰고 익히는 데 어려움이 많다 보니 자녀 교육에도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다문화 가정 아이들은 일반 학생보다 어휘력이 부족하고 학습 능력이 뒤처지기 쉽습니다. 이주 여성들의 고충은 단순히 언어 장벽만은 아닙니다. 이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일할 만한 직장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 사회복지사 자격증도 있고 또 컴퓨터 관련 자격증도 많은데 근데 아직까지 안전 적응 직업을 직장을 다니고 싶어도 그걸 아직까지 못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최근 자치단체가 나서 이주 여성들에게 운전면허 취득과 각종 자격증 획득을 위한 무료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으로는 아쉬움이 많습니다. 이주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고용을 꺼리는 업체가 많기 때문입니다. 어렵게 일자리를 찾더라도 식당 허드렛 일이나 농사 등 힘든 일이 대부분으로 중간에 일자리를 그만둘 때가 많습니다. 사회 제도적 차원에서라도 다문화 가정이 자립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만들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협동조합이라든가 사회적인 그런 기업들이 좀 트렌드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것들에 대한 법적인 규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완화해서 그들이 한국 사회에서 당당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것이 아주 필요하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남 동부 지역에만 다문화 가정은 모두 13,000여 명. 어느덧 지역사회의 주요 구성원으로 자리 잡은 다문화 가정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이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터전 마련이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 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독감 무료 예방접종에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올해부터는 보건소뿐만 아니라 병의원에서도 접종을 할 수 있는데 백신 공급 대상 선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김양훈 기자입니다. 전남 550여 개 병의원에서도 이달 초부터 65세 이상 노인 무료 독감 예방접종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백신이 떨어지면서 사흘 만에 독감 예방접종이 중단된 병의원도 많습니다. 보건소도 이달 중순 이미 백신이 바닥났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민간 병의원에 독감 예방접종 위탁이 실시됐는데 빠른 속도로 접종이 이루어진 반면 접종에 일부 차질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수요량 예측 실패로 민간 병의원에 충분한 백신 물량이 공급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백신 공급도 문제입니다. 소아과나 산부인과 등 노인들이 자주 이용하지 않은 곳까지 위탁기관에 포함됐습니다. 이러다 보니 대형 병원들은 백신이 없는 반면 산부인과 병원 등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1차적으로 의료기관에서 그 환자 내원한 수를 봐가지고 수량을 신청을 하면은 시군보건소에서 그 수량을 또 보고 전체 계획량 대비해서 병의원 안내 시스템도 개선돼야 합니다. 예방접종 도우미 홈페이지에 나와 있다고는 하지만 어느 병원에 백신이 남아있는지 노인들은 정확히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누구나 보건소로 가는 줄 알고 있죠. 보건소 말고도 이제 여기도 있다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더 효율적인 독감 백신 예방접종을 위해서는 수백여 개 병의원을 지정하기보다 거점별 지정 방식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신당 창당을 선언한 박준영 전 전남지사가 오늘 발기인 대회를 통해 가칭 신민당 창당준비위원회를 발족했습니다.
박준영 창당준비위원장은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만연된 부패의 악순환을 끊고 보통 사람들이 웃을 수 있는 나라를 위해 민생실용주의 정당을 건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또 다른 신당을 추진하고 있는 무소속 천정배 의원도 다음 달 1일쯤 개혁적 국민정당 창당추진위원회를 발족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정교조 전남지부 등 교사들은 오늘 전남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화의 산물로서 회복된 교과서 검인정제를 국정제로 되돌리는 것은 국민의 역사의식을 통제하고 지배하려는 전체주의적 발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민주주의 광주 행동 등도 광주시 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행정 예고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병종 고흥 군수에게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오바마 봉사상의 허위성에 대해 박 군수가 알 수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지난해 6.4 지방선거 당시 박병종 고흥 군수가 배포한 선거 공보물입니다. 각종 수상 이력 가운데 오바마 미국 대통령 봉사상이 눈에 띕니다. 이 상은 미국 연방정부 산하의 CNCS라는 기관이 주는데 일정 시간 봉사활동을 한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박 군수는 애초 수상 자격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봉사상 대행 인증 단체인 미주 한인사업가협회는 박 군수의 수상이 문제가 없다고 밝혔지만 1심 재판부는 박 군수가 공적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고 중간에서 상을 전달한 단체의 실체도 불명확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박 군수의 수상 이력도 확인되지 않는다며 이 상이 허위라고 결론 지었습니다. 하지만 가짜 상이라는 것을 박 군수가 알 수 없었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고 항소심 재판부도 국내 가수나 배우도 오바마 봉사상을 수상한 만큼 박 군수가 봉사상의 진실성 여부를 의심할 만한 이유는 없었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1, 2심에서 잇따라 무죄를 선고받은 박 군수는 유무죄를 떠나 무리를 빚은 점을 의식한 듯 사필 규정으로 생각한다며 군정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광주 고등법원 형사 1부는 1,000억 원대 교비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된 광양보건대 설립자 이홍아 씨에게 징역 9년에 벌금 9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3년 900억 원대 교비를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을, 올해 2월에는 허위 세금 계산서 교부 혐의로 징역 3년에 벌금 90억 원을 추가로 선고받았습니다. 한편 광양보건대 측은 현재 이홍아 씨를 상대로 등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한 졸업생과 재학생도 지난 5일 144명에 이어 조만간 추가로 100여 명이 더 소송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7일 순천에서 열린 제5회 정채봉 100일장 대회 수상자가 발표됐습니다. 모두 600여 명의 학생이 참가한 이번 100일장 대회에서 순천 왕지초등학교 5학년 최혜슬 양이 초등부 대상을, 순천여자중학교 3학년 송현서 학생이 중등부 대상을 수상하는 등 모두 15명의 학생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상금이 주어지며 시상식은 각 학교별로 진행됩니다. 허성관 광주 전남연구원장 임명 강행에 대해 시도의회가 지역민을 우롱한 것이라며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원장과 이사장이 사퇴하지 않으면 내년 연구원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해임 건의안을 채택하겠다고 압박했습니다. 한신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연하지 말고 자진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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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덕적 흠결은 물론 지역의 비전을 제시할 소신과 간절함이 부족하다. 또 이사들의 의결권을 박탈하는 등 임명 과정에서 절차상 중대한 하자도 있다며 시도의회가 한 목소리로 허성관 광전남 연구원장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여론이 안 좋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는 누구를 떠나서 본인들이 판단을 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좀 못 되고 있는 데서는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또 원장 임명 과정에서 독단적인 전횡으로 의회와 지역민을 우롱했다며 김수삼 연구원 이사장도 즉각 퇴진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사퇴하지 않으면 내년도 연구원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강도 높은 행정사무감사를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우리 모든 관찰사항이 주어지지 않았을 때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특단 대책을 강구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그 특단의 대책을 강구라는 것은 예산안 삭감을 전행할 수밖에 없는 거죠. 시도의회는 다음 달 열리는 회기에서 해임 건의안을 채택하는 등 의회에 주어진 모든 권한을 행사하고 필요한 법적 조치도 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광양항의 지난 3분기 컨테이너 물동량이 인천항에 처음으로 추월당했습니다. 해양수산부의 지난 3분기 전국 항만 물동량 처리 실적에 따르면 광양항이 172만 4천 TEU로 173만 6천 TEU를 기록한 인천항에 국내 컨테이너 물동량 2위 자리를 처음으로 내줬습니다. 여수 광양항만공사는 광양항의 3분기 물동량이 유럽, 중동 등지로 연결되는 수출입 물량 감소로 전년 동기 대비 2.6% 감소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광양시가 오늘 광양실내체육관에서 2015 선샤인 광양취업 박람회를 가졌습니다. 오늘 취업 박람회에서 포스코 광양제철소 협력업체 27개사 등 광양장 42개 참가 기업들은 현장 면접을 통해 155명을 신규 채용하고 지역 구직자들에게 다양한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또 오늘 박람회에 간접 참가한 80개 기업들도 구직자들의 서류를 우선 제출받아 추후 면접 등 절차를 거쳐 취업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순천 성가를로 병원이 개원 46주년을 맞아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심장의 날 행사를 개최했습니다.